경제적 자유의 뜻은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에 매달 얼마를 쓸 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노후 자금이 적어도 월 수익이 높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적은 돈으로도 경제적 자유, 노후 자금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3천만 원만 있었어도 매달 2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가능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하나 있었어요. 조니 대표님이 집 팔아서 주식 사라. 그때는 그랬죠. 집 팔아서 주식 뭐가 있죠? 이랬더니 딱히 말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로 안에 묵음이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집 팔아서 우리 회사 주식 사라, 이 뜻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를 보면 4배가 올랐고 10년 동안 12배가 올랐어요. 작년에는 배당 수익률 9%를 줬고요. 매출은 3년 만에 3배가 오르는 기업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4배 된 곳은 없어요. 근데 주식은 2년 만에 4배 되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런 말이죠. 결국은 그분의 말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죠. 왜 그 말을 눈치 못 챘을까? 1월 달에 같이 촬영할 때 그걸 물어봤어야지 왜 다른 걸 물어보고 있었나. 어떤 주식이냐고 좀 더 핵심적으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놓친 거는 지나간 거고 어쨌든 우리는 다시 또 올 거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면 그 기업은 대체 얼마나 올랐던 건가, 어떤 과정을 거쳤나를 보자라고 하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주사예요. 시총이 2조 9천억이고 10년 동안 주가는 12배가 올랐고 5년 동안 배당금이 300원에서 900원까지 3배나 올랐습니다. 배당금이 드라마틱하게 올랐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드라마틱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정 배당 성향은 한 20% 정도 됐었고요. 그 자회사로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이 있는데 화재는 10년 동안 2배 올랐고 증권은 10년 동안 8배 올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메리츠 증권의 성장이 지주사를 더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배당금 같은 경우는 메리츠 화재는 5년 동안 830원에서 들쭉날쭉 하다가 지금 1280원, 배당 성향 35%, 그러니까 많이 늘진 못했어요.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계속 200원만 주다가 최근에 320원을 줬어요. 추정 배당 성향 35%.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회사는 배당 성향 35%, 모회사는 20% 기준으로 맞춰서 간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죠. 배당 성향을 순이익의 10%로 줄이겠다라고 말을 했고, 물론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달 돈이 꼬박꼬박 나오는 금융주, 고배당주를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금융주 중에서 좀 괜찮은 고배당주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은행주랑 증권주는 금융주라고 불리는데 최근에 수급이 좋아요. 나름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느냐?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실적 개선. 실제로 지금 2분기 실적을 열어봤더니 굉장히 좋아요. 금융주들이. 배당 성향이 늘어난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배당 성향을 20%로 맞췄는데 이제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했더니 뭐 몇몇 은행들이 30%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 배당이 50%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인플레이션 수혜주. 금융주는요, 우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뭐 보다 보면은 뭐 900%, 1000% 이렇게 나오는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거기다가 유동성 증가는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죠. 그러면 돈이 도는 규모, M2 통화량의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주, 은행주들은 매출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M2 통화량 그래프를 보도록 할까요? 10년치 M2 통화량 그래프인데요. 계속 우상향 했고요. 지금 10년 전 대비 시중에 도는 돈이 2배가 넘었습니다. 왜 물가가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하면은 M2 통화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10년에 2배가 됐으니까 내 월급은 10년 전 대비 2배가 올랐나 안 올랐나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M2 통화보다 월급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을 이겨낸 거고요. 못 이겨냈다라고 하면은 나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7% 이상 배당이 가능한 기업들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왜 7%냐? 고배당주라고 하면 화끈하게 고배당 줘야죠. 주가가 못 오른다 하더라도 배당만 보고도 내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제가 원하는 욕심은 뭐냐면 3억으로 노후 자금을 끝내버리는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3억 가지고 만약에 10% 배당 수익률 나오는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매년 3천만원의 배당을 받습니다. 그럼 나누기 12를 하면은 매월 250만원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연금 들어간 것보다 훨씬 낫죠. 3억으로 250만원. 그러면 우리가 뭐 10억을 모아야겠다 이런 목표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내가 은퇴 전까지 3억을 모아야겠다. 그리고 3억으로 괜찮은 배당주 10% 나오는 거 하나 사서 노후를 끝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도 있죠. 파이어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들이 배당금이 그대로일까요? 아니요. 계속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주가도 빨리 올라가죠. 예전에 맥쿼리 인프라의 10년 차트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은행주에서 하나, 증권주에서 하나를 픽을 해봤는데 은행주에서는 우리금융 지주를 봤어요. 왜? 은행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2분기 실적을 한번 추정해봤습니다. 우선은 KB금융이 나온 사례를 봤을 때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상반기에만 순이익이 2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44%가 증가했어요.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더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은행주들도 돈을 잘 벌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이 정도로 이익이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 우리금융을 그러면 추산을 해보면 순이익이 상반기에 1조 4천억 올해를 보면 한 2조 8천억 정도 나온다고 볼게요. 좀 긍정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EPS가 3,500원이 나와요. 배당 성향을 30%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배당금이 1,050원이 나와요. 현재 주가가 11,200원이니까 배당 수익률로 치면은 9.3%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거기에 성장성이 있느냐? 매출이 2019년에 23조였는데 2020년에는 29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의 26%씩 성장하는 성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성장주인 거죠. 매출이 30%씩 늘면은 거의 뭐 이건 테슬라급이거든요. 굉장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순이자 마진이라고 NIM이라고 있는데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공식으로 치자고 하면은 내가 낸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다 빼요. 그리고 운용 자산 총액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진 자산을 얼마나 똘똘하게 현금으로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능력. 한마디로 은행이 얼마나 수익 능력이 좋으냐를 본다는 거죠.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산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표를 보면은 신한이랑 KB가 사업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표만큼 또 PER이 반영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KB가 5.2배, 신한이 5.1배, 하나가 4.3배, 우리가 3.5배, 우리가 가장 낮게 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자 마진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4대 금융지주가 다 좋아질 예정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어쨌든 다 좋아질 건데 그 중에서 우리은행은 신한은행이랑 KB처럼 따라잡아야 될 폭이 있다. 그만큼 좀 제도 개선을 하면은 더 순이자 마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장성을 체크해 보자고요. 내년에 분양이랑 입주 물량 늘어날 거예요. 3기 신도시가 나오면서. 그리고 경기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매출도 늘어나고 순이자 마진도 증가하고, 여기에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금융지주와 다르게 증권사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투자증권을 팔아먹었어요. NH에다가. 그래서 그게 NH투자증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란 거죠. 아니, 증권사가 돈을 이렇게 잘 벌 줄 알았으면 왜 팔았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사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정성을 체크하자라고 하면은 증권사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은행주도 오르고 증권주도 오르는데,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것까지 더해졌을 때 증권주가 좋은 거고,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오른다라고만 하면은 은행주가 더 낫습니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은행은 약간 부동산과 연관이 더 강하고요, 증권주는 주식이랑 더 강하죠. 그럼 내년에 주식시장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가 증권주의 또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증권사를 보유하지 않은 우리금융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은행 중에서 최저 수준의 PBR, PSR, PER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안 올라도 배당 수익률은 또 높게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권주에서는 NH투자증권이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옛날 우리투자증권인데요. 2분기 공시 실적을 봤더니 NH투자증권 2분기 매출이 2조 900억, 영업이익이 3,900억, 추정치의 48%가 더 잘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2,700억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40%를 뛰어넘었어요. 그럼 상반기에 매출 6조, 영업이익 7,600억, 순이익 5,000억이 넘었어요. 그럼 2021년을 한번 총 결산을 해보자라고 하면 예상 매출이 12조, 영업이익이 1조 5,000억, 90% 증가, 순이익이 1조,
작년 대비 73% 증가, 엄청난 실적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EPS도 3,300원 정도를 예상해봅니다. 그러면 배당 성향이 예전에 50%였다가 40%대였다가 36%까지 나왔는데 40% 정도를 준다라고 추정을 해봤을 때 예상 배당금은 1,300원이 돼요. 현재 주가가 13,000원, 예상 배당 수익률은 1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상 배당금은 1,300원 정도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주가가 13,000원이니까 배당 수익률 10%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금융주가 배당 수익률 10%면 꽤 매력적인 거죠. 왜 NH투자증권을 이야기했냐라고 하면은 2분기 추정 실적을 봤는데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추정치 대비 17% 정도밖에 더 나오질 않았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추정치 대비 20% 위였거든요.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예상보다 훨씬 더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성장세가 더 뛰어나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PER을 봐도 미래에셋이 7.7배, 삼성이 5배, NH가 4.9배, 메리츠가 5.4배, 이베스트가 3.9배. 아무래도 대형 증권주 쪽에서는 NH가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장성도 있는데 저평가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인식을 한 거고요. 성장성에서는 빠른 순이익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순이익이 3배가 올랐고요. 안정성에서는 퍼가 낮잖아요. 추정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한 4배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NH농협의 방대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죠. 보통 NH농협 계좌를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은행 거 잘 안 써요. 그냥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NH투자증권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고, 리스크를 뽑자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보유한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평가 손실이 되는 거고 단기 순이익에서 깎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보유 채권이 많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254조가 나와요.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보유 채권 비중이 높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245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낮은 증권사냐 높은 증권사냐가 나중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데미지가 크게 오는 증권사냐 적게 오는 증권사냐로 나뉠 것 같아요. 금리 인상한다고 모든 증권사가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2017년, 2019년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채권 손실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채권 보유액 비중만큼 금리 인상 시 피해를 보는 순서를 잘 기억하자. 제가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KTB, 유진, 삼성, 한투, 신한, 한화, 신영 이런 순으로 지금 채권 비중이 높은 증권사입니다. 대형 증권사로 쳤을 때는 삼성이 좀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대형 증권사에서 비중이 제일 낮은 쪽에 속하는 거는 메리츠가 낮은 쪽에 속하죠. 이렇게 봤을 때 NH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래도 후순위, 중간보다는 더 뒤쪽에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조금 덜 들어가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이 4배 정도 수준이었고 메리츠가 1배 수준이었고 지금 NH가 2배 수준이니까 아무래도 메리츠가 이렇게 보면 좀 더 매력이 있긴 하네요. 근데 배당이 좀 많이 컷이 돼가지고 배당 컷을 안 했다 그러면 더 매력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채권 만기가 평균 8개월 수준으로 짧은 편이라서 너무 우려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평가이익이 깎여 나가는 거는 매력이 덜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은행이랑 좀 다른 게 RP라던가 ELS 단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채권도 듀레이션 짧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노하우를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주에 투자할 때는 우선주로 투자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어차피 배당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선주 사는 게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배당을 내서 순서를 쭉 보면은 우선주들이 더 높은 배당 수익률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액면가에서 1%를 더 주는 조건으로 된 우선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보면은 50원을 배당 더 주는 거죠. 그런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주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높아요. 주가가 낮고 배당금이 높으니까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더 높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본주랑 우선주가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배당금은 오히려 우선주가 50원 더 많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없어요. 애석하게도. 그래서 은행주는 그냥 본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통주는 700원 배당을 줬고 우선주는 750원 줬어요.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6.5% 수준이에요. 근데 올해 만약에 이익이 크게 늘어났고 연말에 제가 예상한 대로 배당 성향 한 40%로 배당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예상되는 배당금이 보통주는 1,300원, 우선주는 1,350원을 받겠죠. 이렇게 보면은 보통주는 배당 수익률이 10%지만 우선주는 배당 수익률이 11.7%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더 유리한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낮아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우선주 매력이 떨어져요. 보통주와 주가도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만약에 미래에셋 증권이 배당을 크게 늘리게 되면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가 간격이 좁혀집니다. 즉 고배당주로 돌변하기 전에 주식은 우선주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거죠. 결론을 낼게요. 배당주 투자는 지금 당장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곧 배당을 많이 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다. 예상이 되는 기업에 미리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그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타이밍 러시예요, 일종의. 그래야지만 높은 배당 수익률도 챙기고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꽉 먹고 알 먹고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배당주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만 투자하면 3억으로 한 달에 250만원씩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투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이 10년 만에 12배가 오르는 주식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3천만원 가지고 매달 250만원의 노후 시스템이 완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주식은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매력적인 투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